이 우리나라 말에 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맺힌 마음을 우리 민족의 정서라고 합니다. 우리 민족은 한마디로 감성적인 것입니다. 지금부터 50년 전에는 자유라고 해서 남의 집 벽에다 오줌을 두고 또 술에 취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떠들고 다녀도 그것이 낭만인 줄 알고 당연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들어가지 말라고 줄을 쳐놓으면 그 줄을 무시하고 당당히 빠져나가고 또 하지 말라는 경고문은 무시한 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학교에서는 이와 같은 질서를 지키는 것을 공중도덕이라고 하나 왜 그것을 지켜야 하는지 가르치지 않습니다. 때문에 가르치는 선생님도 모르고 배우는 학생도 몰라 그것은 당연히 무시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람뿐만 아니라 개나 새도 모두 공중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그림은 미국의 보스턴입니다. 이 미국 보스턴에 가면 오리떼들이 줄을 맞춰서 횡단보도를 건너며 또 일본에 가면 개들도 찻길 옆에 샛길로 줄을 피해가는 것을 보면 지금 이 그림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합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길 옆에 저 줄을 피해서 길 옆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다니든 안 다니든 없다고 해서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고 꼭 줄을 피해서 바깥으로 갑니다. 일본 개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어이없을 정도로 기가 막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중질서는 왜 필요한 것이며 이 법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오늘은 법과 질서 그리고 선진 국민이 되기 위한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코 돈이 많거나 잘 산다고 하여 선진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선진 국민이 되기 위한 조건을 갖추어야 선진국이 되는 것입니다. 선진 국민, 그들의 삶은 과연 어떻게 다른지 오늘 분명하게 알아 우리 모두 지구 최고의 선진국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선진국은 지켜야 할 법이 있지만 이 초인류가 사는 최고의 선진국은 지켜야 할 질서만 있을 뿐 법이 필요 없는 그런 사회인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각하며 또 웃고 우는 심정적인 나와 또 하나는 현실에 행동하는 현실적인 나입니다. 심정은 자기라고 하는 몸속에 존재하지만, 심정이라는 건 우리 몸 안에 있는 거죠. 몸 안에 존재하지만 행동은 현실이라고 하는 공간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공간 안에 이렇게 내가 손을 휘저으면 이 공간 안에 이렇게 나타나죠. 이렇게 현실이다 이거예요, 행동은. 그러나 심정은 마음 안에서 벌어지는 거니까 뭐 내가 지금 기분을 좋아서 앉아있는지 기분이 나빠서 앉아있는지 그것이 보이진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드러날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웃고 우는 심정적인 나는 이해하지만 이 얘기는 금방 이해하죠. 여러분들도 웃는 거 그런 심정적인 나 그거 그래 나도 그렇네 그래서 이해하지만 현실에 행동하는 나 이렇게 하면 머리로만 이해할 뿐 실감이 잘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진국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 심정적인 나보다 현실적인 나를 더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선진국 사람들은 이 현실적인 나를 더 진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심정적인 나는 얼마든지 버릴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상은 서로 다른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심정적인 사람들이 사는 세계하고 현실적으로 사는 사람하고 세상은 같지만 세계가 서로 다르게 분리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심정적인 나로 사는 사람은 법이나 질서보다 자신이 더 크게 느껴지지만, 자기 심정이 더 크게 느껴지지만, 현실적인 나로 사는 사람은 심정적인 나로 사는 사람이 무척 미개해 보이는 것입니다. 심정적인 사람들은 법이나 질서 이런 거 무시하고 자기 기분, 자기 마음 이런 것이 더 크게 느껴지지만, 이 현실적으로 사는 사람은 이 심정적인 나로 사는 사람이 무척 미개해 보이는 것입니다. 본인은 뭐 어쩐지 모르겠지만 옆에서 볼 때는 미개해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심정적인 나로 사는 사람의 심정으로 사는 삶은 비현실적이기 때문입니다. 심정으로 나오는 건 비현실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미개하게 생각한다 이겁니다. 길을 가다가 엄마가 갑자기 쓰러졌을 때, 딸하고 엄마하고 같이 가다가 엄마가 갑자기 쓰러졌을 때, 현실적인 나로 사는 딸은 구급차를 부르지만, 구급차를 얼른 불러야죠. 빨리 불러야죠. 그러나 심정적인 나로 사는 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운다면, 그렇게 엄마가 쓰러졌구나 어쩜 좋아 하면서 운다면 그 행동은 비현실적이라는 뜻입니다. 아셨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심정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엔 어떤 것이 더 실질적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마 행동하는 현실이 더 실제적인 바탕이라고 생각될 것입니다. 이 행동하는 현실이 더 실제적인 바탕이고 더 실질적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심정적인 것은 실질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한만원 이런 거 자꾸 해봐야 옆에서 보면 다 현실적인 사람들이 보면 미개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심정으로 사는 사람보다 현실로 사는 사람이 더 선진 국민인 것입니다. 예. 선진 국민은 이 심정적으로 사는 사람을 미개하게 생각할 망정 그래도 보이는데, 이 심정으로 사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세계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인 겁니다. 아셨죠? 심정은 감성적입니다. 그러나 행동은 이성적입니다. 한 번 더 생각하여 행동하는 것입니다. 심정은 그 즉시 반응하지만, 기분 나쁘다고 해서 그 즉시 반응하지만, 기분 좋다고 해서 그 즉시 반응하지만, 행동은 생각하여 좋은 결실이 맺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하는 이성이 심정으로 사는 감성보다 더 선진 국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진 국민들은 이 감정의 표현이 잘 없어요. 특히 그 독일 사람들은 거의 얼굴에 표정이 없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또 선진국이다 이런 얘기예요. 심정은 마음으로 살고 행동은 현실로 사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심정으로 사는 사람은 현실이 잘 보이지 않지만, 자기 심정으로 사는 사람은 심정에 빠져 있으면 현실이 안 보여요. 현실이 보이지 않지만 현실로 사는 사람은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걸 자기가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심정은 마음이라는 보이지 않는 것에 존재하지만, 심정이라는 건 마음이라는 것 안에 존재하는 거죠. 존재하지만 행동은 이 현실이라는 보이는 공간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보이는 공간에 나타나는 게 행동이에요. 근데 마음은, 심정은 보이지 않는 마음 안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심정이 나만의 것이라면, 내 심정은 나만의 것이죠. 나만의 것이라면 현실은 모두가 함께 존재하는, 모두가 함께 여기저기 존재하는 이 공간의 것입니다. 현실은 공간이고 심정은 마음이다 이런 얘기예요. 바꿔 말하면 심정은 세상에 보이지 않지만, 자기 마음 안에 있으니까 보이지 않지만, 현실은 함께 사는 세상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행동이니까 나타나죠. 그리고 이 행동하는 나가 더 현실적인 나며 그게 더 선진국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에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질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심정적인 나는 질서가 필요 없어요. 근데 현실적인 나는 질서가 필요해요. 왜냐면 너도 움직이고 나도 움직이니까 질서가 필요하죠.
그러나 심정적인 나는 나 혼자서 내가 하는 거니까 뭐 그런 것이 규제가 필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질서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따른 법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질서가 있다 보면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법을 통해 질서가 세상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법을 통해서 그 질서를 해도 된다는 법이 허락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심정은 인간적이죠. 자기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인간적이지만 현실은 기계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은 기계적이에요. 법에 어긋나면 나타나서는 안 되고 법대로 해야 되니까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선진국민은 살아가기 위한 법을 만들고 살아가기 위해서 또 법을 만들고 또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법을 지켜요. 왜냐면 그게 행동이니까, 행동의 규범이니까. 마치 기계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심정으로 사는 사람은 이와 같이 기계처럼 사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 심정으로 사는 사람들은 기계적으로 저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자기 식구가 쓰러졌어. 그런데 어디가 구급차가 와서 오지 말라고, 접근하지 말라 그래. 그럼 선진국 사람은 접근 안 합니다. 또 후진국 사람은 가죠. 내 새끼인데 이러면서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심정으로 사는 사람은 이와 같이 기계처럼 사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을 야속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오지 말라고 경찰이 막으면 그 경찰을 야속하게 생각해요. 응? 네 식구 아니니까 그러냐 이러면서. 왜냐하면 현실에 눈을 뜨지 않으면, 이 현실이라는 것에 눈을 뜨지 않으면 그 심정은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아셨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또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그것이 바로 후진국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그것이 바로 후진국입니다. 남이 어찌 되었건 자기만을 위해서 산다면 그것이 바로 후진국인 것입니다. 남이 어찌 되었건 내 마음대로 산다면, 줄 쳐놓든지 말든지 내 마음대로 산다면 그것이 바로 후진국인 것입니다. 이렇게 후진국은 질서가 없고 그 질서를 지키기 위한 법 또한 필요 없는 것입니다. 질서를 안 지키면 법도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 지키죠, 법을.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들어가지 말라고 줄을 쳐놓으면 그것을 무시하고 악착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아저씨가 거기 들어가면 안 돼요. 이래도 말 안 듣고 악착같이 들어가요. 아직도 대체로 그렇습니다. 모두가 한 공간에 모여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 공간에 모여 살기 위해서는 자기라고 하는 심정보다 서로를 위한 질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한 질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을 위하되 남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자기 자신을 위하되 남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또 남이 원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남이 원하지 않는 건 하지 말고 또 남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서로 간의 피해를 줄이고 스스로 자제하는 것을 질서라고 합니다. 서로 간의 피해를 줄이고 스스로 자제하는 것을 질서라고 합니다. 이게 질서예요. 선진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자신의 심정보다 질서를 지키는 나가 또 하나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후진국 사람들은 나라 그러면 나 하나밖에 없는데 선진국 사람들은 나가 두 개예요. 그래서 질서를 지키는 나가 또 하나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진 국민들은 두 개의 나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 자신이 그렇게 말을 해요. 나는 내가 두 개가 있다고. 근데 우리 후진국 사람들은 나가 하나밖에 없죠. 어떻게 나가 두 개냐 이렇게 말하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이러죠. 우리 또한 선진국 사람이라면, 우리가 선진국 사람이라면 그때는 법이 왜 필요한지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모르죠. 법이 왜 만드는 건지. 뭐 법은 국회의원이 만드는 걸로 알고 있죠. 근데 왜 필요한지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선진국 사람들은. 후진국 사람들은 심정적이니까 법에 신경 쓰지 않지만, 왜냐면 법은 현실에 필요한 거거든요. 그 신경을 안 써요. 신경 쓰지 않지만
선진국 사람들은 법이 곧 행동이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신경 쓰는 것입니다. 법이 하지 말라 그러면 행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법은, 그렇게 해서 법을 만들면은 그 법이 자신한테 유리하든 불리하든 지키는 것입니다. 유리해도 지키고 불리해도 지킵니다. 우리 후진국 사람들은 불리하면 안 지켜요. 그러나 후진국 사람들은 심정 위주로 살기 때문에 법과 상관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30년 전, 그때 나는 일본에 살고 있었습니다. 일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일본에 살았어요. 30년 전 일본에 있을 때 이 공중전화 박스에 갔더니, 요즘 휴대폰 때문에 공중전화 박스가 돼서 다 없지만 그때는 공중전화 박스가 있었어요. 그 공중전화 박스에 갔더니 우산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누군가가 비가 오는 날 우산을 들고 나왔다가 공중전화 박스에서 전화를 하고 뭐 비가 그쳤는지 그곳에 우산을 놔둔 채로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전화 박스에 가면 우산들이 많았어요. 비가 오는 날 나가면. 그때 나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왜냐면 우산을 놔두고 갔으니까 정신 나간 인간들이라고 하면서 그것에 우산을 모두 들고 왔습니다. 수거해 왔어요, 내가. 그래서 우리 집에는 항상 우산이 가득했습니다. 그 우산통에다가 넣어가지고 우산이 가득했어요. 최소한도 10개 이상 있었어요. 어쨌든 하루는 한국에서 유학을 온 학생 하나가 우리 집에 놀러 왔습니다. 같이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하다가 그 학생은 갑자기 아차, 공중전화 박스에 우산을 놓고 왔네 하면서 불이 나게 나갔습니다. 우산을 찾겠다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는 잠시 후에 우산을 찾아왔습니다. 그곳에 가보았더니 우산이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주워왔을 텐데 나 같은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 나는 내 것이 아니면 갖지 않는 일본 사람들의 문화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나도 질서와 법이 왜 필요한지 절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길바닥에서 지갑을 잊어먹어도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본인이 생각해요. 왜냐면 일본은 길에 차만 다니는 게 아니라 청소차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청소를 닦으면서 가요. 그건 빨아들입니다, 그걸. 그러니까 아차, 없을 수도 있겠네. 사람이 가져갔다고는 절대로 의심하지 않고 청소차가 빨아갔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것이 그때 나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왜냐면 내 것을 아니면 가져가지 않는다라는 일본 사람들의 그 문화가 상당히 고맙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비행기 1등석이라고 있습니다. 비즈니스석보다 더 좋은 게 1등석이에요. 그건 몇 명 안 타요. 1등석에서 물건을 잃어버려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럼 이제 끝난 거예요. 누가 집어간 거예요. 그런데 일본은 버스나 기차 또 전철 같은 곳에서 물건을 잃어버리면 그 역에 가면, 기차면 역, 하여튼 그 버스면 버스 회사에 가면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잃어버린 물건을 다시 찾았을 때, 내가 누구한테 선물하겠다고 선물을 가지고 가다가 그걸 차에다 놔두고 내렸다. 그래서 그걸 다시 찾았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 우산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걸 잃어버린 거죠. 아니면 다 찾을 수 있었던 것을. 그건 내가 몰라서 그랬던 겁니다, 그 당시에는. 요즘은 우리나라 또한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우리나라도 찾을 수 있대요. 왜냐하면 감시 카메라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 여기저기 감시 카메라가 많아서 주워가는 모습이 찍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워갔으면은 바가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지갑 안에 예를 들면 5,000원 밖에 없었는데 내가 3만 원 있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물어내야 된답니다. 그래서 안 가져가는 거예요, 무서워서. 물론 감시 카메라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학교 선생님이 질서를 지켜야 하는 이유를 가르쳐주지 않아도, 학교 선생님이 질서 지키는 이유를 가르쳐주지 않아도, 내가 지금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게. 가르쳐주지 않아도 감시 카메라 때문에 질서가 지켜진다면 그것은 어딘지 모르게 씁쓸한 기분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감시 카메라 때문에 질서가 지켜진다, 그건 씁쓸하다 이런 얘기예요. 인간이 지키는 것이 아니고 카메라 때문에 그런다면.
그러나 진정한 질서는 현실에 사는 나를 자각했을 때, 이 현실에 사는 나를 자각했을 때 그때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진정한 질서입니다. 아셨죠? 서로 이 대화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짐승들 또한 사람을 보면 그 행동을 따라합니다. 짐승들도 사람 보고서 그걸 배워요. 학습을 해요. 짐승들도 자신을 지키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영혼이 있듯이 짐승도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반복해서 행동을 가르쳐주면 그 행동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들도 따라해요. 이 영혼은 에너지가 직접 나와서 현실을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가 직접 나와서 현실을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에너지가 나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잡아먹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나를 건드리지 않는구나 하고서 자신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피하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 짐승들이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 한국도 유원지나 공원에 가면 비둘기가 도망가지 않고 주변을 맴도는 것입니다. 옛날엔 다 도망갔죠. 사람이 사는 비둘기가 다 도망갔어요. 근데 요즘 비둘기들은 이 사람들이 나를 잡아먹지 않는구나, 나를 건드리지 않는구나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도망가지 않고 주변을 맴도는 것입니다. 일본은 새들조차 사람을 피하지 않고 먹이를 찾아 사람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애들이 있는데 건드리질 않는 거예요. 어느 유치원에 갔더니 그 유치원 산에 있었어요. 애들이 건들질 않으니까 새들이 그냥 거기 다 따라다니는, 쫓아 있는 거예요. 그것도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나는 뭐 새가 됐든 고양이가 됐든 뭐 개가 됐든 이 다른 짐승들의 마음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줄 수도 있고 저쪽 마음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는 뭐 짐승을 키우진 않지만 그래도 바깥에 있는 짐승들하고 나는 가깝게 지냅니다. 자, 지금 저 그림에서 보다시피 저 위에 있는 맨 위에 있는 저 까치는 우리가 맨땅요법을 할 때, 이 위에 서리풀 산에서 한 거예요. 맨땅요법을 할 때 저 까치가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그 까치의 마음을 읽어서 까치를 오라 그랬더니 까치가 온 거예요. 그래서 또 얘가 목이 마르구나 해서 내가 물을 주니까 기다렸다가 물을 마시고 고맙다고 인사하며 떠났습니다. 저 까치가 나한테 물을 얻어먹고 떠났어요. 또 저 가운데 고양이는 저때 처음 보는 고양이지만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 자기 자신의 머리를 나한테 맡기는 것입니다. 좋다 이거죠. 믿을 만한 사람이냐고 자기 머리를 맡기는 거예요. 또 그 옆에 있는 저 말은 내가 반갑다고 다가가면, 내가 반가운 마음으로 오랜만이라고 다가가면 기분 좋게 내 옆에 달라붙어서 같이 사진을 찍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맨 아래에 있는 저 개는 우리 집 개가 아닙니다. 누가 데리고 온 거예요. 주인이 이제 갈 때가 돼서 가자고 목줄을 끌어잡아 당겨도 가지 않고 내 옆에 쫙 달라붙어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질질 끌려가요. 이렇게 영혼과 영혼은, 사람의 영혼이 됐든 짐승의 영혼이 됐든 영혼과 영혼은 서로 교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그 심정을 알면 그걸 텔레파시라고 그러는 거죠. 내가 저 까치는 목이 마르구나, 여기는 물이 없네, 그래서 내가 물 주니까 까치가 기다렸다가 물을 먹고 가는 거, 이런 것은 서로 텔레파시라고 합니다. 이런 것은 아셨습니까? 결국 선진국 국민이란 자기 심정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심정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정보다 자기 현실을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선진국 국민이 물건을 만들면, 현실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선진국 국민이 물건을 만들면 그 물건 또한 고장이 없고 품질이 우수한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물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이 품질의 우수성을 알게 되면, 좋은 게 좋다는 걸 알게 되면 그때부터 품질은 더욱 좋아져 완벽한 제품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후진국 사람들은 품질 좋은 것이 무엇인지 몰라. 좋은 게 뭔지 몰라요. 뭐가 좋은 건지 그건 몰라요. 그래서 제품 또한 변변치 않게 엉성한 것입니다. 나는 원래 오디오를 좋아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보면 그래요. 이게 소리가 맑고 좋은 거라는 거예요. 내가 보면 게 별 안 좋은 겁니다.
그 소리의 그 우수성을 모르면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내 걸 들어보라 그러면 그 사람이 확 다르다라는 걸 느껴요, 그때는. 선진국 사람들은 서로를 위한 약속이, 서로가 만들어 놓은 그 약속이 결국 자신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알아서 질서를 잘 지킵니다. 질서는 약속이죠. 질서를 잘 지킵니다. 후진국 사람들이 볼 때는 어딘지 모르게 바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는 자체가 바보처럼 보이는 거예요. 보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바로 선진국인 것입니다. 옛날에 미국에 갔을 때 밤 12시가 넘어서 미국 어느 산길을 갈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산이에요. 길이. 시내가 아니고. 그 산길을 가는데 그곳에 설치된 빨간 신호등 앞에, 그 산길에 빨간 신호등이 있었어요. 그 신호등 앞에 할머니 혼자서 운전을 하면서 서 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거기는 우리는 그거 안 지켰어요. 여기까지 우리도 안 지키고 왔어요, 사실. 그냥 다 빨간불이 됐든 파란불이 됐든 다 통과해서 왔어요. 근데 빨간불에 어떤 할머니 앉아서 운전하면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지키고 있었어요. 산길이라서 차들도 뜸한데 우리 같으면 그 신호등을 무시하고 달릴 텐데 선진국 할머니는 아무도 없는 시골길을 혼자서 신호등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창피했어요. 그런 일이 한 10년 동안 계속했어요. 우리는 여기서 오히려 신호등 지키고 앉아서 욕먹어요. 뒤에 있는 사람한테 빵빵거리면서. 그 선진국은 빵빵거리지 않습니다. 잘. 이 선진국 사람들은 그들은 약속했습니다. 빨간 불이 켜지면 멈춰야 한다고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래서 그걸 지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약속은 법이 되어서 모두가 지킵니다. 할머니도 자꾸 지키고 있어요. 차 운전하면서. 만약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죄인이 되어 벌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벌을 받기 때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키는 게 선진국이죠. 법은 이와 같은 이유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래서 법이 만들어지는 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게 법이다 이런 얘기예요. 법이 왜 필요하냐면 이래서 필요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 선진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선진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법이 왜 만들어지는 것인지 또 어디에 쓰이는 것인지 그것을 모른 채 나라가 잘못했다고 하면, 나라가 뭔가 더 잘못했다 그러면 무조건 벌금을 내거나 아니면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왜 내는 건지도 모르고 내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법에 국회가 만들죠.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국회의원 사람 아니냐 그럴 텐데 이상한 지네들 욕심 부려요. 지 정당을 위해서 만들죠. 그리고 법을 왜 지켜야 하는지 그 까닭을 모르는 것입니다. 법 지켜야 되는 까닭은 모르고 하는 거예요. 굳이 왜 내가 이걸 내야 되는지 그걸 안다고 하면, 난 이걸 지켜야 된다는 걸 안다고 하면 그것은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벌금 안 내려고 지키는 거지 이게 왜 필요한지 이게 무슨 이득이 있는 건지 이건 모르고 그냥 한다 이런 얘기예요. 요즘 여러분들이 텔레비를 보시면은 이 트럼프나 이런 사람들이 말끝마다 헌법을 수호한다, 미국은 헌법을 수호한다, 뭐 법을 지킨다 하면서 서로들 싸우는데, 그러면서 또 서로 싸우는데 우리는 그 말이 생소하게 들릴 뿐 그 현실감이 없는 것입니다. 왜 말을 하도 말도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는 헌법을 수호한다느니 무슨 법을 지킨다느니 그런 말 뭐하라는지 우리 생소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무슨 법 얘기는 뭐하라는지 걔네들은. 결국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주관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사는 현실을 위해 스스로 자제하고 질서를 지키며 또 그 질서를 위한 법을 만들어 강력하게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회가 선진국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나라가 미국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헌법을 준수하고 그 다음에 법을 지킨다라고 트럼프가 거듭거듭 강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후진국은 자기 멋대로 살며 뭐 오줌 마려면 아무데나 오줌 넣고 멋대로 살며 또 법이나 질서를 무시하고 남의 눈을 속여서 적당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들어가지 말라 해도 들어가고 적당히 사는 게 말입니다. 차라리 그렇게 살 바에야 조금 번거롭더라도 선진국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편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훨씬 더 편하다는 걸 몰라요. 불편하다고만 생각하지. 후진국 사람들은 불편하게 생각하고 선진국 사람들은 그걸 편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현실은 태어나면서부터 가르쳐야지.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부모부터가 태어나면서부터 가르쳐야지. 그리고 그것이 몸에 배도록 훈련을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 안에 그게 박혀 있어야 돼요. 선진국민은. 선진국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아침에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돈 좀 벌었다고 되지 않는 이유가 그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렇다고 이 세상은 선진국과 후진국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까지가 넓은 의미에서 보면 선진국과 후진국이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진국민인 척 사람을 속이면서, 선진국에 사니까 선진국민인 척 사람을 속이면서 악행을 저지르는 악의 집단 또한 있는 것입니다. 악의 집단이 있어요. 악의 집단은 이 사람의 심리를 잘 알아. 우리 인간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그래서 착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사람의 심리를 잘 알아. 먼저 선행을 베푸는 척하면서 사람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악들이 우리한테 다가올 때는 반드시 선을 통해서 다가옵니다. 그들이 주로 하는 일, 주로 내세우는 일은 봉사활동, 봉사한다 이거예요. 너희들한테 봉사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종교활동, 또 기금 마련, 희생 등을 가장입니다. 그게 진심이 아니에요. 가장해서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그들 나름대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간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또 행복하게 평등하게 뭐 자유 이런 거 얘기하면 그게 좋다 그러면서 또 말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철두철미하게 무슨 짓이든 저지르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그 악의 집단이에요. 그들은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라면, 과정은 필요 없어요.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라면 살인, 사람도 그냥 수시로 죽여요. 또 성추행, 인신공양 등을 마다하지 않으며 또 도와주는 척하면서 돈을 빌려줘요. 도와주는 척하면서 그 뿌리를 뽑아먹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걸려있죠. IMF 때부터 시작해서. 그게 돈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빌려주고 우리 통째로 뺏기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들은 이 나쁜 짓을 통해 인간 세상을 지배하려는 것입니다. 인간들을 지배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착하기 때문에 그걸 몰라요. 내가 착하니까 다 세상이 착한 줄 알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걸 몰라요. 우리 인간들은. 좀 바보스럽죠. 이른바 지배 세력인 것입니다. 이 악의 집단이 곧 지배 세력입니다. 자, 지금 저 그림에서 보다시피 저 사람, 오늘이 1월 20일입니다. 저 사람은 우리 한국 시간 아직, 미국은 아직 19일이지만 우리는 1월 20일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전직 대통령입니다. 이제는 트럼프는 바로 이 악의 집단하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래도 미국 사람들 눈을 많이 떠가지고 트럼프를 지지해요. 지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은 그걸 알아요. 악의 집단도 알고 이 세상을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후진국이라 그걸 몰라요. 누굴 믿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말만 진보 뭐 이런 거 다 따지고 앉아있고 아주 우리는 미개합니다. 예. 미개한 줄만 아시면 됩니다. 반면에 평범한 선진 국민보다 평범한 선진 국민, 이렇게 법 지키고 질서 지키는 평범한 선진 국민보다 더 뛰어난 초인류라는 것이 있습니다. 초인류가 있어요. 악의 집단이라는 것이 있다면, 이 세상에는 악의 집단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 보통 인간이 아닌 악의 집단이 있다면 초인류 또한 있는 것입니다. 초인류는, 그럼 초인류라는 건 뭐냐? 초인류는 우주의 근본 원리와 또 우주의 작용을 통해 세상을 위해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제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이 살기, 활동하기 편리하게 해서 질서를 만드는데 이 초인류들은 그게 아니고
그런 세상을 지키는 사람들이 초인류예요. 사람이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산다면, 우리 이 인간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산다면 초인류는 세상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살고 초인류들은 세상을 지키고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게 초인류예요. 이 말은 자기라는 심정보다 현실이라는 세상을 지키기 위해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을 초인류라고 합니다. 세상을 지키기 위해서 사는 게 초인류,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때문에 초인류는 질서뿐만 아니라, 초인류는 이 세상이니까 질서를 지키죠. 질서뿐만 아니라 법 이전에 우주의 원리대로 사람을 끌어안습니다. 악이 됐든 선이 됐든 끌어안습니다. 한마디로 우주의식만 있다면 모두를 끌어안는 것입니다. 우주의식, 중요한 건 우주의식이에요. 이 세상에는 우리 사람은 자기가 본 것만 합니다. 못 본 건 몰라요. 그래서 뭐가 뭔지 모를 많은 것이 있지만 그것은 모두 하나의 우주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물건이 있는 것 같지만 이게 다 하나의 우주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래봤자 결국 다 우주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의 우주 속에 있는 거라는 이 원리를 알면은 서로는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같은 우주끼리니까 내가 너한테 피해를 주는 걸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걸 느낀다 이거예요. 너도 나고 나도 나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나의 우주 속에 존재하는 의식, 우리는 하나의 우주 안에 같이 있는 거다 하는 그런 의식, 그런 의식을 우주의식이라고 합니다. 비록 자신의 욕심 때문에 법을 어겼다 하더라도, 자칫 잘못 생각해서 자신의 욕심 때문에 법을 어겼다 하더라도 우주의식을 통해 그 잘못을 뉘우치면, 아, 내가 하나의 우주인데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면 그 잘못을 용서받는 것이 초인류의 포용입니다. 초인류는 그걸 용서한다 이거예요. 선진국민은 만약에 그 잘못을 했으면 법에 의해서 그걸 처벌하는데, 초인류는 아, 내가 우주의식을 통해서 내가 같은 우주인데 왜 그랬을까 하고선 뉘우치면 그것을 포용한다 이겁니다. 악의 집단은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세상을 파괴하지만 저 악의 집단이라는 것들은 자기네들 욕심을 위해서 세계상을 파괴합니다. 초인류는 우주의식을 통해 세상 모든 것을 끌어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인류하고 악의 집단은 틀려요. 그리고 초인류는 세상을 파괴하는 악을, 이렇게 세상을 파괴하는 악을 우주의 능력으로 벌을 주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저 악의 집단들은 어떻게든지 이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무기도 많이 만들고 그래요. 그러나 그 무기보다 더 무서운 게 우주의 능력입니다. 근데 초인류들은 우주의 능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초인류는 세상을 파괴하는 악을 우주의 능력으로 벌을 주는 것입니다. 아직은 이 초인류라는 이 존재들이 극소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존재를 잘 모르지만, 그래서 이 세상에 초인류가 태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은 사람들이 극소수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앞으로는 초인류가 점점 더 많아져서 결국 지구를 이끌고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초인류들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간직해서 이끌고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지구는 지금까지는 선진국이 있었다면 선진국을 넘어서 최고의 선진국이 되는 것입니다. 초인류가 사는 세상은 최고의 선진국입니다. 이 최고의 선진국은 질서는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질서는 있지만 법이 없는 사회인 것입니다. 그 초인류 사회가는 법이 필요 없어요. 그런 거 다 지켜요. 거기 이제 악이 없고 선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인간 세상으로서는 가장 최고의 세계가 바로 최고의 선진국입니다. 나라의 발전, 그것은 선진국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진국 국민이라야만 질서를 지키고 또 법을 수호하며 품질 좋은 제품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근데 선진국이 아니면 그냥 남 속이려고 적당히 만들고 엉터리 물건 만들고 또 질서도 안 지키고 그러죠. 그리고 선진국민의 생각은 자신을 위해서라기보다 현실을 위해 행동하기 때문에, 현실을 위해서 행동하기 때문에 그 행동 또한 현실적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필요한 걸 빨리빨리 하는 거죠. 이렇게 사회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 좋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사회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냥 있는 사회가 좋아지는 사회, 나빠지는 사회가 있다면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선진국의 발전입니다. 이런 것이 선진국이 발전하는 거예요. 미국은 선진국은 선진국인데, 아까처럼 그 할머니 같은 사람은 선진국인데, 저기는 악의 집단도 있어요. 그래서 악의 집단은 다 총을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저기는 악의 집단과 선진국입니다. 아셨습니까? 근데 미국은 다 선진국이라면서 왜 저따위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악의 집단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악의 집단이 그렇게 있긴 있어요. 우리는 그 밑에 가서 이 종사자들은 많은데, 우리는 특별 본인 자신이 악의 집단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서양보다 우리가 더 질서를 더 잘 지킵니다. 우리나라가 살긴 더 편합니다. 우리는 범죄가 없어요. 근데 저기 범죄가 있어요. 악의 집단이 있기 때문에 범죄가 있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 세상은 자기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객체가, 우리 인간은 그래 보잘것없죠. 뭐 악의 집단이 됐든 초인류가 됐든 보잘것없죠. 이 전 우주에 비하면. 그런 보잘것없는 객체가 세상 모두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자기라고 하는 그 보잘것없는 객체가 세상을 모두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있습니다. 이른바 악의 집단인 것입니다. 그것들이 악의 집단이에요. 세상을 차지하려고, 지구를 차지하려고. 이들은 바꿔 말하면 먼지 알맹이가 넓고 큰 우주를 삼키려고 하는 것과 같은 무리들입니다. 그것들의 시작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면 지카지게 그래봤자 작은 먼지 알맹이다 이런 얘기예요. 반면에 이 세상은 저렇게 악의 무리가 지금 나설 때 그러니까 이제 초인류도 나타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원래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초인류들도 원래부터 있었어요. 그러나 활동을 안 했어요. 그러나 이제 활동한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이 세상은 작은 객체 하나가 그 핵심은 우주와 같다는 것을 알아. 저 악의 무리들은 본인들이 우주와 하나라는 건 몰라요. 자기네만 알지. 그러니까 우주를 파괴해요, 저것들은. 그러나 이 작은 객체 하나가 그 핵심은 우주와 같다는 것을 알아. 세상 모두를 사랑하고 지키는 무리 또한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과 우주는 하나라는 우주의식을 통해, 나와 우주는 하나다라는 그런 우주의식을 통해 세상 모든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그것을 모르고 이렇게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소중하다는 걸 모르고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우주에 반역하는 자가 있으면 우주의 능력을 통해 그것들을 벌하는 것입니다. 초인류들은 우주의 능력을 통해 그것들을 벌하는 것입니다. 예. 저것들을 누른다 이런 얘기예요. 힘을 못 쓰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직은 이 초인류들의 존재가 극소수이기 때문에 많지 않아요. 극소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지만, 앞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또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 초인류가 되겠다고 하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있는지도 몰라요. 이 얘기를 듣고선 나도 초인류였구나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우주의 원리에 의해 우주의 능력을 행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만치 않아요, 초인류도. 우주의 핵심과 하나가 되어 있는 초인류들은 우주가 영원히 존재하듯이 그들 또한 우주의 능력을 통해 세상을 영원히 이끌어갈 것입니다. 예. 여러분 모두는 이와 같은 선진 국민이 되어 초인류의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초인류가 있어요. 아직 몰라서 그러는데 내 이 강의를 듣고선 나도 초인류였구나 하는 걸 자각하는 분들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